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달여 정도 퍼미션 DB 활동을 해봤어요.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떤가. 퍼미션 DB는 돈 주고 약속된 DB를 사는 거예요. 예, 보통 시장에서 보통 법인이다 보니까 아주 쌀 경우 10만 원, 일반적으로 15만 원 이상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된 DB인데 우리 입장에서 약속이 됐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아니에요. 예, 100% 냉대, 거의 90% 이상 약속자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미션 DB 방문해 보신 LP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죠? 그렇죠? 예, 계시죠? 어떤 상황인지 알죠? 예.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퍼미션 DB는 일반적인 법인용 입문자가 가서는 안 된다. 최고 레벨에 도달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 DB는 향후에 생성되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신 LP님은 저희가 이걸 가면 안 되겠다고 결론에 도달했고요. 너무나 냉대가 심하고 갈수록 레드오션이 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실력에 도달하면 지식보다도 영업력에 의해서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현재 저의 결론이고요. 아마 이 퍼미션 DB 영업을 하고 있는 4개 회사가 있죠. P라고 시작하는 회사, 매라고 시작하는 회사, 스라고 시작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어디죠? 벨라고 시작하는 회사들이 있죠. 거기는 법인 영업만 하는 회사들인데 거기서도 영업 성과가 정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탑 레벨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퍼미션 DB를 잡으시는 섭외자들 같은 경우가 물론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그 잡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다치지 않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퍼미션 DB를 하기 위해 섭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법인 업체를요 몇만 개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몇만 개 안에는 적어도 10,000개는 전화하면 만나주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당 10만 원씩이면 최소한 1억에서 몇 억씩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S사에서도 퍼미션 DB 조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스카웃해서 조직이 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안 나올 거예요. 확률 1% 미만입니다. 굉장히 안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열악한 DB인 거고요. 어쨌든 제가 한 달여 정도 방문했을 때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상담이 어떻게 이어졌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하고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법인 영업에 뛰어든 건 2020년도 말이었어요. 물론 공부는 그 전부터 했지만,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인 영업은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근데 과거보다 공부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게 AI 덕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제가 실제 16개 DB를 받았고요. 그중에 아예 3개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3개는 완전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례도 있고 다 색깔로 구분해놨고요. 하나는 대부분 만나서 완전히 초입서부터 거절하거나 그리고 회사가 망한 회사도 있었어요. 네, 그걸 제외하고 10개를 만나서 하나 빼고 나머지 2차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3차, 4차 지금까지 이어오는 회사도 있고요. 계약이 성사 이제 내년 1월에 하겠죠. 네, 돼 있는 계약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담하고 나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력을 남겨요. 이런 내용을 남기고 녹취록도 저장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리고 2차, 3차, 4차 계속 이어질 때마다 마지막 면담을 할 때는 그 전 면담 내용을 보고 상담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다 남긴다라고 해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노란 거, 아예 만나지 못한 거. 예. 하지만 메인 무슨 회사는 만날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뒤로 밀어놨는데 그 사이에 대출을 딴 사람 만나서 진행을 해버렸어요. 이건 좀 아깝더라고. 만났으면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대출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못 만났고요. 3개 회사는 아예 못 만났고, 3개 회사는 하나 회사는 파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소개를 해준다 그래서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 직장이 완전히 그 차박지가 붙어가지고 이 사장이 출근을 못해.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됐고요. 여기는요 30분 동안 불만 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욕을 많이 하든지 꾹꾹 참고서 얘기 듣고서 이제 인사하고 나왔죠. 여기는 거절됐고. 예. 근데 여기는 좀 아까워요. 강화도에 있는 회사인데 사실은 가기 귀찮아가지고 비도 오고 그리고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안 갈라 그러다가 천천히 갔어요. 근데 저희 센터 매니저들이 강화도에서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잡아달라 그래서 억지로 전날 잡긴 잡은 건데 비도 오고 귀찮고 막 그랬는데 꾸역꾸역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미팅이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좀 아까운 게 있었어요. 거기 회사 대표가 우리 큰아들하고 같은 대학교 같은 과였어. 그래서 요걸 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사람은 되게 좋아요. 예, 외감인데 회사가 되게 어려워져서 거의 이렇게 그 부도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회사하고 사람 인상은 좋더라고요. 정중하게 앞에서 거절을 해서 못 만나긴 했는데 크레탑을 보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완전 과동문까지 돼 있어서 언젠가 강화도 쪽에 갈 일이 있다면 한번 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기는 어렵겠죠. 바빠가지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기서부터 만난답니다. 여기 에이스 뭐라고 돼 있는 회사인데요. 회사 내실이 되게 있어요. 탐나더라고. 근데 이미 P사에서 관리받고 있어요. 그걸 뚫고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좋은 인상을 받고 거의 1시간 동안 길게 얘기하다가 톡톡톡 치다가 그냥 나왔고 여기는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요. 예, 나머지 이 초록색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LJO 이렇게 회사는 내년 계약이고요. 나머지 파란 색깔도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팔로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근로로 시작하는 회사. 굉장히 내실 있는 회사고 주역 및 금형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괜찮았어요. 사장도 되게 점잖고. 그래서 이 회사 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섭외자들 리스트 1순위로 가 있을 거예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섭외자 입장에서는 일단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회사예요. 예. 그러나 어디 관리받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안 했는데 왜 왔냐고 딱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왔으니까 앉아야죠. 그래서 회사 분석을 바탕으로 쫙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두 번째 만남을 세법 개정안으로 얘기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나와 있네. 이 회사가 전기료 환급이 가능한 회사였어요. 자, 여기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합리화를 권유할 수 있는 데였어요. 3억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 합리화에 대한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처음에 딱 했는데 전기요금 합리화 개념이 뭐죠? 예, 그 산업용 고압 변압기를 저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저압으로 바꿨어. 근데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억지로 살짝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바꾼 데에서 전기요금 환급은 안 되는데 여기 관계 회사가 이 회사가 있었고 그쪽 검토해 주는 사람이 여기가 환급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걸 끈으로 두 번째 만남 약속을 잡은 회사입니다. 근데 환급이 얼마 안 돼요. 300만 원. 금액 별로 되지 않아.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뭔가 환급된다고 하니까 만나는 약속을 2차 약속을 잡아준 회사인데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고 있어. 못 가고 있어. 예. 그러나 마음속에 한번에는 언젠가는 마지막 한번 만나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 다른 걸 한번 연결해 볼까라고 하는데 여기는 확률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컨설팅을 잘 받고 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방문을 제가 안 할 것 같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 해강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특수 목재인데 불에 잘 안 타는 목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외관법인이고요. 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지금도 있고 이런 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현장 출신 사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잘 모르고 괄괄하고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복잡한 거 싫어해. 그래서 이분 동생이라 가지고 이분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분 특징이 뭐냐면 공장은 화성인데 목동에 살고 있고요. 보통 10시, 11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봐주는 거고 친동생인데 자기가
회사를 다 떠안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치 이제 약간 본인 마음은 형과의 약간 라이벌 관계도 있고 약간 그런 개념. 근데 대화를 해보면 본인이 관리이사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장은 어쨌든 그리고 여기를 만나서 여기를 치고 들어서 거꾸로 올라가는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3번을 만났고 박상모하고는 많이 친해졌고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나갈 때 문 앞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정도까지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또 바빠가지고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제 전략은 그랬어요. 애초에 그럼 여기는 2-3달에 한 번씩 계속 터치를 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하다가 살살살 위로 올라가자. 이런 현안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뭐 특별하게 화성을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약간 마음으로는 접은 회사고 계속 제가 세일즈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계속 치고 들어가서 한 2-3년 후를 타겟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한강이라고 자동차 수리업인데요. 카센터예요. 꽤 커요. 수익이 꽤 납니다. 단기 순이익 한 4-5억 정도 나요. 예. 사장이 69년생인가 그랬고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여기 P사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잘 들은 사람 이 사장님이랑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아마 섭외자들이 많이 연락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겨워합니다만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가업 승계 관심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미 P사하고 누구하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를 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2차 약속을 잡았었어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못 가고 있는 예,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이제 안 만나주려고 했는데 한번 오세요라고까지 해놓고 제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제가 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바로 영업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면 계속 갔겠죠.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예. LJ라는 회사 가장 유력한 회사입니다. 예. 이미 이제 사장이 여자분이시고요. 나이가 68년생인가 일단 그렇고요. 여러 개의 3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서울 중구의 부동산도 꽤 소유하고 있는 괜찮으신 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샘플 옷을 만들고 납품하는데 한동안은 좀 어려웠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가업 승계, 제도 정비 싹 저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세무사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컨설팅을 잘 해주시는데 말만 있고 실행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특정 법인 컨셉도 알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세무사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냐. 결국은 대표님 옆에서 경영지원팀 역할을 할 사람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가지셨고 그러면 보험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하가 250입니다. 예, 그러고 해서 지금 미국 가 있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갔다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는 계약을 하기로 진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미 누군가 관리하고 있어. 거기도 P사야. 많죠, P사가. 예, 못 뚫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또 좋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 2호기 회사,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가도 만날 수는 있는 회사예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단기 순이익이 6-7억 이상 나는데 매출은 작은데 근데 상당히 특허도 있고 기술 회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월급을 주는 것까지 감안하면 남는 게 마진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현장 출신이야. 관리력이 약간 부족해서 누군가 경영지원팀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런 역할을 P사에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뚫고 넘어가기는 다른 회사보다는 할 수 있겠다고 느껴졌어요. 사장이 좋고 계속 2-3번 하다 보면 나를 거절하진 않겠다. 서로 계속 경쟁하면서 언젠가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기회에 내가 차고도 들어갈 수 있겠다. 오래 못 하거든요. 예. 얘기를 해보면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일단 계약하고 그냥
관리하는 기간 내에 관리하고 있느냐를 느낌이 알거든요. 여기는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계속 뭔가 만나고 있으면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초회면담에서는 그런 건 안 하지만 두 번, 세 번 만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퀄리티의 컨설팅을 받는 느낌이 와요. 여기는 좀 부족해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일광 뭔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일광? 약간 느낌이 이 이름에서 약간 외색이 있었어. 예. 일광 페인트 회사입니다. 예. 회사인데 여기가 가장 괜찮은 회사였어요. 당기순이익 40억대, 예. 외감 매출액 300억대. 사장 저보다 한 살 어리고요. 깐깐합니다. 야, 그래 탁 만나러 갔는데 앉자마자 막 쫙 얘기는 잘 들어줘. 아무 얘기 안 하고 제일 힘들거든요. 듣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진짜 힘들어. 내 얘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몰라요.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스킬이 있으니까 들락날락 하다니 하니까 이제 본인이 쫙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이제 얘기를 끊었던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주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첫 번째는 가업 상속을 이미 한 번 했던 사람이에요. 가업 상속을 한 번 해서 자기가 가업 상속의 유지 기간 7년 차 다 끝났어. 그래서 그럼 본인이 자녀한테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 전략에 대한 마스터 플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절감. 여기도 전기요금을 3억 넘겠어요. 1공장, 2공장 합쳐가지고 둘 다 합쳐서 3억이 훨씬 넘어가. 그래서 전기요금 절감을 쭉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렇게 절감되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1공장, 2공장 합쳐가지고 1억 4천인가 얼마 연간 절감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합리화 진행하는 부장하고 같이 가서 PT 막 했는데 문제는 페인트 회사다 보니까 변압기하고 공장하고의 유격이 6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쉽더라고. 와, 한 공장에서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1억 2천 절감인데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됐고 거기 안에는 현장 작업자의 약간 현장 책임자, 현장 그 팀장의 약간 딴지도 있었어요. 귀찮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억 2천 절감되기는 하지만 그거를 회수하려면 3년 이상 걸리고 복잡해. 그리고 또 원래 샀던 이 공장 부지를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전기요금 합리화는 무산이 됐으나 M&A로 이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M&A 회계사 2명하고 같이 갔고요. 일단은 회사도 모양이 좋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잉크 페인트 쪽으로 우리나라 전체 5에서 6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딱 해보니까 관심 있는 회사가 벌써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M&A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A도 심플하거든요. 니즈 관계 살짝 하고서 그쪽에 연락하면 이쪽 그 M&A 쪽 하는 그 회사에서 이 회사 진행 가능 유무를 자기가 체크해. 그래서 리포트를 딱 줍니다. 그거 들고 가서 우리는 대충 설명하고 그럼 대표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면 담당하는 회계사들이랑 한번 미팅 한번 할까요? 거의 하거든요. 그럼 날 잡아서 같이 가서 옆에 듣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M&A 관련한 부분들은 참관을 2개의 회사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M&A 관련해서 대표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데 비싸게 팔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회사의 평가 방식이 기본적으로 7가지인가의 가치 평가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평가하는 방식도 있고 기왕이면 내가 회사를 조금 더 가치를 올려놓는 작업이 뭐뭐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 조인트톡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예요. 어쨌든 M&A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600억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쪽 회사 M&A랑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M&A를 진행하는 그 회사랑 저희가 하는 회사 있죠. 딜플러스 하고 이 회사랑 MOU를 맺기로 했어요. 근데 M&A를 진행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에 그걸 하거든요. 자문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회사가 좋다 보니까 자문 계약 돈 안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기왕 오셨으니까 뭐 그
금액을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회계사는 돈 안 받으려고 했는데 주겠다라고 하니까 뻘쭘한 상황에서 제가 딱 나서가지고 사장님 원래 이거 1,000만 원인데 적정 금액을 설정하시죠. 그랬더니 500으로 해서 그 회사랑 이제 그 자문 계약을 맺었고 이제 계속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M&A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걸 끈으로 계속 사장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이 소재가 소멸되면 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여기가 화재 보험료를 몇 천만 원 내는데 그걸 좀 가져오려고 그랬더만 딸이 보험 설계사 코드가 있어. 가져올 수가 없어.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속적으로 요걸 끈으로 계속 만들어가 보고 근데 사장이 M&A에 관심이 많은 게 뭐냐 건강이 좀 안 좋아. 그리고 자녀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차라리 현금화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녀한테 따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업체. 윤이 무슨 의약품 제조 가장 큰 회사예요. 여기가 매출액 1,700억인가 그래요. 예. 회장을 못 만나. 가니까 자기가 언제 약속했니? 그래가지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섭외해 주신 분은 전화했죠. 했더니 아니 약속 안 됐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나가지고 회장한테 전화한 거야. 회장이 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약속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약속이 됐다 그러지? 그러면서 나 만나지 말고 이분을 만나요. 그래서 전무님을 2번 만났습니다. 예. 2번 만나서 세법 개정안 얘기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전무님이 저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사옥 있어. 그 사옥이 사모님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모님에 대해서 이거를 절세 전략을 짜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짜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신경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 쪽하고 같이 했는 모 LP님이 부동산 쪽 전문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오다를 줬더니 답이 없어. 네, 저도 바쁘고 그래서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전략을 짜서 했는데 기존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너무 간단한 자료야. 뭐야 사전 증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료를 줬더라고. 어떤 세무법인인가 어디서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실제로 한번 계획을 짜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외주를 준 상황인데 그쪽에서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 회사 유광 뭐라는 회사예요. 여기는 사실은 우리 세무사님 오셨다 나가셨는데 손우 세무사님하고 같이 조인트웍을 가야 되는 회사인데 아직 스케줄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바빠요. 예. 저랑 동갑이에요. 또 여기도 시상을 저랑 동갑 사장님들 많이 만나게 됐더라고. 점잖아.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컨설턴트를 거의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한테 시간을 2번 내줬어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1분 쫙 얘기하고 약속 잡고 나온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20분. 20분 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팩트 파인딩을 해줬거든요. 자녀가 반도체 회사 다니는데 거기에 앞으로 2년 내에 나와서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법인 컨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천수용 세무사님하고 그 법인을 가서 3차 약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만 잘 되면 당장은 아니래도 끈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콘 이런 요 회사도 아까워. 여기는 제가 파란색으로 안 했지만 초에 지속적으로 할 건데 여기 대표가 2명이에요. 공동대표인데 공동대표의 단점이 뭐냐면 둘 중에 한 명만 반대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한 명이 반대, 귀찮아해. 한 명은 관심이 되게 있는데 그 한 명이 저랑 종 씨예요. 홍 씨야. 근데 그분하고 열심히 얘기했더니 그분하고 자기는 좋대. 근데 이 대표가 싫어해가지고 안 된대.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진행을 해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보험 계약을 했어. 근데 피사야.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다시는 이런 보험하는 사람한테 컨설팅 안 받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난 건데 결국은 저랑 종시인 대표님은 괜찮으신 분인데 다른 한 분이 극명하게 반대해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두 대표를 같이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 처음에는 그 공동대표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대표를 또 2차 만남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쭉 해서 저한테 세무조정 계산도 다 줘가지고 마스터 플랜 하나 딱 갖다 주면 되는 타이밍에 공동대표인 그분이 이제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만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어차피 나뿐 만에 다른 사람 다 그럴 거니까 상황을 기다려서 나머지 한 대표를 컨택을 해야겠다. 예.
나머지 한 대표는 전화도 안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 대표는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위치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공략해 볼 만한 회사다. 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10개를 만났고요. 하나는 2차 약속이 아예 안 됐고 나머지 9개 중에 하나 계약, 나머지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얼마만큼 팔로우를 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계속 하느냐가 관건인데 6월부터 초회 면담이 다 6월이잖아요. 벌써 7, 8, 9, 10, 4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는 4개월 동안 3번을 만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못 만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뭐 이 고객이 안 만나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얼마만큼 잘 열의를 가지고 팔로우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재의 시장도 역시 10에서 30% 정도 범위 내에 있겠다. 만나는 과정 안에서. 10에서 30% 정도 범위 내에 내가 확률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하는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저는 종합 컨설팅을 표방하니까 어떤 주제를 나와도 깊숙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초회 면담에서는 바빠서 못 느꼈겠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런 차별성을 대표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 컨설팅 영역이고 상담력이 어느 정도 있고 지식 깊이가 있고 얘기를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퍼미션 DB 최하 10% 정도는 여전히 시장에 존재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상반기에 물론 여기저기도 팔로우업을 또 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한 회사들은 또 계속 할 거고 또 버릴 게 다 버려버리고 또 내년에도 또 한번 해볼 생각이고 약속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긴 해요. 자, 저는 그분한테 대우를 많이 해줍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DB는 되게 싸게 사요. 세금 계산 발행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 잘 잡아주겠죠. 자, 향후에 퍼미션 DB를 갈 정도의 실력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퍼미션 DB를 잡는 그분들은 어떤 업체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요. 물론 기존의 업체도 있지만 신규 업체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한테 섭섭지 않게 대우를 해주면 양질의 DB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대우를 상당히 해주죠. 시장에서는요, 보통 이분은 계약이 나오면 보통 약 만나면 한 건당 10만 원이고요. 계약이 나오면 보험료의 80%가 자기 소득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레벨만 되시면 요런 양질의 DB를 물론 계약이 나오면 계약이 안 나오면 양질의 커미션 DB를 확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이 전국에 있는데 그 퍼미션 DB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몇 년 내로 아마 적어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엔가 있겠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있겠다. 여전히 시장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